습해서 에어컨을 좀 틀었거든. 추우면 얘기하세요. 바로 꺼드릴 테니까. 추워질 수 있어. 선생님은 설명하다 보니까 추운지 모르거든. 여러분들 얘기해주면 돼. 자, 그리고 가끔 학생들끼리 의견 안 맞을 때, 덥다와 춥다가 있을 때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까? 네, 춥다를 따르겠습니다. 추운 사람이 좀 더 고통스러워. 더운 사람보다. 그래서 왜냐면 그리고 감기, 추운 사람은 감기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곧 여름이 오고 있지 지금. 금방 더워지네. 자, 이제 요 문제부터 봅시다. 278번 맞나요? 여기서부터. 자, 세 개의 자연수를 선택할 건데 7을 포함하여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 어떤 조건이 들어가서 뽑는 거야. 원래는 10개 중에 3개를 뽑으면 그냥 10C3이지. 순서가 없습니다. 근데 7을 포함해서 뽑으래. 7을 포함해서. 자, 이렇게 어떤 조건이 추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반대로 7을 제외할 수도 있어. 포함이 아니라. 그렇지? 자, 이런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건데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은 꼭 그림을 그려보라. 그림. 그래서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9, 10 뭐 10개니까 그냥 이 정도만 쓸게. 자, 여기서 몇 개를 뽑을 거야? 3개를 뽑을 거야. 3개를 뽑을 거야. 그런데 7을 반드시 뭐 하래 여기다?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7을 여기다 포함하는 순간 여기 있는 7은 없어져야 돼. 아니 포함하는 순간 없어져야 돼. 자, 그럼 이렇게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야. 그럼 남은 2개를 뽑으면 돼. 7은 이미 뽑혔으니까. 7은 뽑을 필요가 없어. 이미 뽑혔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 몇 개의 숫자가 있지? 그 중에 몇 개를 뽑으면 되지? 오케이. 따라서 뭐야? 답은? 굉장히 쉽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 의외로 많이 틀리거든? 왠 줄 알아? 안 그려. 이렇게. 본인은 너무 똑똑하셔서 이게 그리기가 귀찮은 거야. 그래서 뇌로 풀어. 뇌로 풀면서 틀려. 자,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손으로 그려서 풀면 하나도 안 헷갈린다. 라는 거. 자, 여기서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조건 하나 추가됐어요. 7은 포함하되 10은 제외하래. 자, 요건 똑같고 얘는 바뀌었지. 나머지는 똑같아. 3개를 뽑을 거야. 10개 중에 3개 뽑는 거야. 자, 봐봐. 7은 포함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7은 지우고 여기다 써야지. 그렇지? 근데 10은 뭐 하래? 10은 그냥 제외하래. 그냥 제외하래. 그럼 x표 치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숫자가 몇 개 있어? 8개가 남아있지. 그리고 빈자리는 몇 개야? 2개. 따라서 8C가 정답이지. 이 문제의 정답은 8C이다. 이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왜 그런지 그림까지 그려보면 좋습니다. 자, 누구는 포함하고 누구는 제외하는 문제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 이제 281번. 아주 중요한 유형을 다뤄야 되네. 아주 중요한 유형이야. 뭐냐면 직선의 개수. 자, 필기를 좀 할 게 있습니다. NC2 문제라고 선생님은 부른다. 이건 교과서에 안 써 있어. 선생님이 생각할 때 NC는 하나의 개념, 하나의 공식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C는 N개 중에 2개를 뽑는다고 순서가 없는 뽑기야.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야? 그냥 대표 2명 뽑아요. 여러분 대표 2명을 뽑으면 그 대표 2명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대표 2명 뽑기. 두 번째, 직선의 개수. 이렇게 점이 여러 개가 찍혀 있어. 여기서 직선을 몇 개나 살 수 있을까? 직선. 이런 식으로 직선을 몇 개나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초딩처럼 다 그리면 안 된다는 거야. 점이 이 그림 그래도 그릴만 해. 6개밖에 안 돼. 근데 점이 10개면 못 거.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이건 나열하면 안 되고 해법이 있다. 뭐다? NC이다. 왜? 여러분 직선은 직선 BF
직선 FB 똑같아 달라. 직선 BF와 직선 FB는 같다 달라. 똑같다. 직선은 그냥 직선일 뿐이야. 방향이 없어. 따라서 순서가 없는 거야. 바꿔도 똑같으니까 C야. 맞지? 그리고 직선은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하나의 직선을 선택하려면 점이 2개 필요하기 때문에 NC가 직선의 개수다. 하나의 NC가 전혀 다른 문제를 풀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게 그래서 NC가 중요한 거야. 세 번째. 악수하는 횟수. 대신에 조건이 있어. 서로 한 번씩만 악수해라는 거야. 서로 한 번씩만 악수해. 여기 지금 여러분 4명이 있지. 이 4명이 자 서로 돌아가면서 중복하지 말고 한 번씩만 다 악수해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럼 전체 악수는 몇 번일까가 문제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내가 악수하는 횟수가 아니라 악수의 총 횟수를 세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생각보다 복잡해. 나랑 쟤랑 하고 나 빼고도 악수할 수 있지. 하나하나 풀어야 된단 말이지. 자, 악수할 때 몇 명이서 악수해? 2명이 악수하지. 그리고 악수하는 사람 AB와 악수하는 사람 AA 같아달라. 똑같이 순서가 없으니까 C야, NC야. 자, 마지막 여학생들이 좀 약한 스포츠 개념. 리그전 시합수. 리그. 토너먼트 아니지. 리그야, 리그. 리그는 한 번 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네 팀이 축구팀이라고 했을 때 이 네 팀이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싸우는 거야. 그게 리그야. 따라서 리그도 악수랑 똑같아. NC. 한 번씩 시합했을 때 이야기야. 가끔 리그전을 조금 응용해서 2번씩 시합한다, 3번씩 시합한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 곱하기 3만 해주면 돼. NC에다. 일단 리그전 한 번씩만 싸우면 얘도 NC다. 자, 따라서 요 4가지 유형이 모두 NC 문제다라고 기억해야 되고, 특히 이 직선의 개수에 하나 주의사항입니다. 단 일직선상에 점 3개 이상이면 안 돼. 그럼 NC로 바로 정답이 나오지는 않아. 다시 일직선상에 점 3개 이상이 없으면 답은 NC로 끝나. 예를 들어 이 그림은 어떻게 선분을 그어도 점 3개를 지나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면 원형이기 때문이야. 당연한 얘기야. 원형이면 점 3개를 지날 수가 없거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점이 6개야? 60? 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굉장히 간단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하지만 선생님들은 일직선상에 점 3개, 4개, 5개가 나오고 출제를 하신다. 그래서 NC로만 하면 애들이 너무 잘 푸니까 중위권 애들 다 맞춰버리니까 심지어는 내가 가르치면 하위권도 맞추게 할 수 있어. 외우면 돼. 직선 NC야 끝! 이래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일직선상에 점 3개 이상 있는 것만 나온다고 봐야 돼. 사실. 그래서 그런 거는 실제 예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바로 나와. 여기 284. 평행한 두 직선 위에 1개의 점이 있을 때 주어진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직선의 개수니까 점이 몇 개냐면 7개니까 72가 답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하지만 일직선상에 점이 3개 있어. 이러면 NC로 답이 안 나와. 여기도 4개나 있지. 3개부터는 답이 안 나온다고. 4개도 답이 안 나와. 5개도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 무언가가 시험 예상 문제.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NC로 출발하는 건 맞다. 그건 맞다. 맞는데 일직선상에 점 3개 이상이 나와버리면 중복되는 걸 제외해줘야 돼. 중복되는 걸 제외해줘야 돼. 그것만 기억하면 돼. 중복되는 걸 제외해줘야 돼. 언제? 점 3개 이상이 일직선상에 놓여있다면 중복되는 걸 제외해줘. 자, 여기 보면 중복되는 직선이 있어. 이 7C 안에는 얘가 답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봐봐. 이 점을 내가 ABC라고 해볼게. 직선 AB. 직선 ABC. 직선 BC. 직선 BC. 직선은 끝이 없는 걸 알고 있지. 성분이 아니라 직선이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야. 직선은 끝없는 개념이야. 무한의 개념이야. 따라서 겹치잖아. 겹치는데 내가 따로따로 셌단 말이야. 따로따로 셌어. 따라서 빼줘야 돼. 중복되는 걸 빼줘야 돼. 그러면 이 파란색 직선 안에는 점이 3개가 있으니까 그 3개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3C이지.
이 3C만큼이 중복되는 거야.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다 똑같은 직선이라는 거지. 따라서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카운팅해야 되기 때문에 빼줘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 빼고 빼줘야 돼. 뭐라고? 하나 빼고 빼줘야 돼. 이게 뭔 말이냐면 사실은 플러스 1이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왜? 한 개는 그래도 인정해줘야지. 한 개는 다 빼면 안 되지. 한 개는 인정해줘야지. 그 한 개를 살려두는 과정.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주어야 학생들이 선생님 그럼 그냥 더하기 1 쓰지 왜 어렵게 빼기 1 괄호치고 빼기 막 이렇게 해요? 연산이 더 어렵게. 이런 직선이 여러 개가 반복될 때도 있어요. 여러 개. 그럼 매번 여러 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두 번 반복, 곱하기 3 하면 세 번 반복이니까 계산하기 쉽다는 거지. 그래서 나처럼 괄호치고 빼기 1이 더 좋은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직선을 초록색으로 그었을 때 여기는 점 몇 개 들어있어? 4개 들어있지. 항상 문제는 3개부터 생긴다. 4개도 중복된다. 따라서 얘도 빼줘야 된다. 뭐를? 4C를 빼줘야 된다.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다 똑같은 직선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뭐 해줘야 돼? 한 개를 빼고 빼줘야 돼. 자, 이게 바로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예상 시험 문제. 자, 예상 시험 문제입니다. 자, 284에 이어서 갑니다. 그림이 아주 좋아. 시험 문제니까 아주 좋아. 284 다시 읽어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목은 직선이 아니라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십니다. 저기 있는 점들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야. 그럼 여러분 직선은 점 2개 필요하지만 삼각형은 점 몇 개 필요해? 3개. 따라서 얘는 NC3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NC3. 삼각형은 점 3개 필요하니까. 따라서 이번에도 점 7개니까 7C3. 그림은 똑같이 가져갈게. 저 그림으로 풀다 가져갈게. 그런데 얘도 똑같아. 일직선상은 점 3개 이상이 나오면 중복을 제외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따라서 얘도 빼줘야 돼. 자, 또 밑에를 보자. 파란색 직선을 보자. 파란색 직선에 점 3개가 있지. 이 중에서 3개를 골라보자. 삼각형 ABC. 삼각형이 돼야 한다. 안 되지. 따라서 이번에도 점 3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3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를 빼줘야 돼. 근데 선생님 바로 친구 빼기를 해야 되죠? 아니. 삼각형에서는 빼기 일이 없어. 왜? 직선은 1개 인정해주지만 삼각형은 이 안에 0개 들어있어. 하나도 없어. 삼각형 ABC가 어떻게 삼각형이지? 안 되잖아. 자, 따라서 얘는 남겨두지 않고 싹 다 빼버려. 오히려 직선이 더 어려운 느낌이야. 그 다음 초록색 직선에 점 4개가 있어? 거기서 3개를 뽑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다 빼줘요. 삼각형이 1개도 없어 그 안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삼각형 문제까지 변형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필기 잘 하시고 밑에 있는 문제들을 열심히 풀어보자. 서연아, 엎드리면 더 졸릴 텐데. 언제쯤 쌩쌩한 서연이를 볼 수 있을까? 네. 방송반이 끝나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때까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체력이 지금 안 되고 있어, 본인이. 학교 활동이. 1년 동안 하는 거야? 2년 동안? 그러네. 학업에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본인의 체력을 기르시는 거야. 지금 본인이 벅찬 거야, 그 활동이. 본인 능력에 비해서. 그래서 뭔가 도전하는 건 좋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전해야 돼. 자, 12개의 점이 있을 때 직선의 개수를 구하죠. 또 직선의 개수 문제야. 그러면 12개의 점이 있다고 써 있으니까 직선은 일단 NC이다. 일단 NC이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걸 찾아. 1직선의 점 3개 이상인 걸 찾아. 그랬더니 1직선의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네. 이거 문제가 되지. 3개부터 문제가 되지. 따라서 빼야 돼. 중복되는 걸 빼야 돼. 그런데 이 문제는 직선 문제니까 하나 남겨놓고 빼야 돼. 삼각형은 남겨둘 필요 없다. 직선은 하나 남겨놓고 빼야 된다. 자, 이번엔 직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겠죠. 끝난 거죠. 더 어려운 여기 있다. 좋았어. 자, 288. 이쯤 되면 이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지. 요쯤 되면 아마 2등급 애들도 거의 잘 못 풀 거야. 12개의 점이 동일한 간격으로 놓여있고 3개의 점을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야. 삼각형은 점 3개가 필요해. 따라서 12C3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일직선상에 점이 몇 개 있어? 4개 있지. 저 경우는 삼각형이 없단 말이지. 문제가 되는 지점이야. 따라서 빼야 돼. 뭐를? 4C3을 빼야 돼. 4개 중에 3개 고르면 삼각형이 안 돼. 하나 남겨놓지 않습니다. 삼각형이니까. 그런데 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므로 3번 빼야 돼.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또 뺄 건데 뭘 뺄 거냐면 요렇게 하면 점 몇 개야? 3개! 따라서 3C3도 빼야겠지. 자, 맞춰보자. 3C3은 몇 개 있을까? 4개. 땡! 2, 3, 4, 5 틀리면 하지? 6 반대쪽? 7 8 8개를 빼야 됩니다. 8개를 빼야 됩니다. 자, 필기 잘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필기했다면 288-1번을 내가 하나 보여줄게. 288-1은 점 3개 추가해. 288-1이야. 난이도를 더 올렸어. 그러면 점은 총 계산을 하지 마. 10만 쓸 거야. 이거는 15개의 점 중에 3개를 고르는 게 삼각형이야. 근데 여기서 가로가 점이 5개지. 5개. 따라서 5C3을 빼야 되는데 몇 번 빼면 돼? 3번 빼면 되지. 5C3은 3개 있지. 가로 하나, 둘, 3개 있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 3C3을 빼야 되는데 3개짜리 빼야 되는데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 6, 7, 8 점색이 추가 9, 10, 11. 다시 하나? 다시 해서 뭐 하자? 반대쪽 13. 여기 잘해놔. 점 15개짜리로 풀면 또 다른 대각선이 생겼다는 사실이야. 아까는 점이 4칸이어갖고 이렇게 비스듬히 놓인 게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기울기를 살짝 바꾸니까 또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야. 기가 막히지. 근데 선생님 얼마나 복잡해져요? 지금 내가 만든 거 정도가 거의 맥시멈 수준이야. 시험 낼 수 있는 가장 복잡한 그림이 이 정도. 요거 이하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내시는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문제도 있구나.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거는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자. 원 위에 있는 6개의 점. 선생님이 원 위에 있으면 쉽다 그래서 왜? 일직선상의 점 3개가 놓인다 안 놓인다? 안 놓인다. 거기서 뭘 만들래? 사각형 일수. 점 몇 개 뽑아? 야, 6C4 끝났지. 근데 사각형을 어렵게 냈을 게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이 교재에는 사각형 공항도가 없습니다. 기본 사각형밖에 없습니다. 망설이지. 이걸 보여주면 힘들어할 텐데. 그래도 보여줄게. 선생님 있잖아. 수업할 때 매일매일 갈등이 머릿속에 우리 교재의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계속 있거든. 어디까지 보여줄까? 항상 고민이 돼. 근데 선생님 보통 다음 단계를 보여줄 때는 언제냐면 학생들이 잘 들을 때. 지금 서영이가 잠이 깨졌고 4명이 모두 잘 듣고 있어. 그래서 이 정도면 분위기 좋은데? 몇 시간이면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좋으면 더 어려운 거 해도 소화할 것 같은 거야, 내 느낌에. 자, 어려운 거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점 3개, 점 4개. 총 몇 개야? 7개지. 이 7개로 사각형을 만들어. 그래? 7C4. 사각형은 점 4개가 필요하니까 7C4. 그런데 똑같아. 항상 문제는 언제 생긴다? 일직선에 점 몇 개 있을 때? 3개 이상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 여기 3개가 있고 여기 4개가 있어. 그지? 그럼 일단 뭘 뺄 거냐면 점 4개 중에 4개를 뽑으면 사각형이 되니 안 되니? 그냥 직선이 돼버리지. 일직선에 4개 있는 거 안 돼. 그치? 이거는 그래도 애들이 좀 잘 찾는 편이야. 4개 중에 4개 뽑으면 사각형은 안 되지. 근데 여기가 중요해. 여기를 한글로 써줄게. 한 직선에 점 3개. 그리고 그 밖에. 다른이라고 하지 않죠. 밖에. 그 밖에서 점 1개. 이거 삼각형입니다. 잘 봐. 한 직선에 점 3개를 본다. 그리고 그 밖에, 그 직선 밖에만 하는 거야. 직선 밖에야. 직선 밖에. 점 하나 아무거나 몰라. 그럼 얘는 뭐가 됐어? 삼각형이 되어버리지. 이거가 어렵다는 거야. 내가 이걸 보여줄 거면 아까 살짝 망설인 거야. 그러면 밑에 있는 직선에서 점 3개를 고르면 4C3이 되는 거고, and 곱법칙 그리고 동시에 연달아 점 하나 더 뽑을 거야. 어디서? 그 밖에서. 이 직선 밖에서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사각형이 될 수가 없지. 끝났나? 지금 이거는 한 직선에서 3개 뽑으면 이거는 발생하는 경우지. 위에서 3개를 볼 수 있지. 따라서 3C3 곱하기 그 밖에서 하나 뽑으면 역시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 나타나지. 그래서 이 도형 문제 중 가장 어려운 게 아까 점 한 15개쯤 찍혀있는 꽤 점이 많을 때 문제와 이런 종류의 사각형 문제가 굉장히 고난도 문제라고 보면 돼. 이 정도까지 잘 풀면 잘 푸는 거예요. 물론 이게 끝이에요. 수학은 끝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대부분의 영역들은 끝이 없어요. 언제 끝나요? 끝 없어. 그 다음 단계가 무한히 만들어져. 왜? 출제위원들이 지금도 문제를 만들어놓기 때문이야. 그럼 선생님도 안 풀어본 걸 또 풀어야 돼. 똑같아. 25년 동안 했지만 내가 안 풀어본 문제가 매번 모의고사에 나온다는 얘기야. 참교돼서 새롭게. 자, 끝은 없고 하지만 꽤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꽤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 수준이야. 자, 이 정도 잘 풀면 좀 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개념을 많이 배우는데, 자, 크게 2가지 주제인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했던 NC 시리즈, NC 시리즈 되게 다양해지 문제가. NC 시리즈. 지금 NC3, NC4까지 왔지, 시리즈가. 그 다음 유형이 바로 분할, 분배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 시험에 정말 잘 나오면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기본 자체가 높아. 개념 자체가 높아. 자, 필기하세요. 분할, 분배. 우리나라 말이라서 비슷해. 영어로 쓰면 전혀 안 비슷해. 이 분자 때문에 헷갈리는데 분할과 분배는 연관성은 있지만 전혀 다른 게 전혀 다른 게입니다. 분할은 뭐냐면 분할은 조나누기. 조를 나누는 게 분할. 자, 4명이야? 2조로 나눠봐. 뭐 이런 게 분할. 3조로 나눠봐. 4조로 나눠봐. 학교에서 조 나누기 많이 하지, 그치? 자, 근데 조건이 있어. 단, 분할은 이름 없는 조야. 1조, 2조, 3조 안 돼. 선생님 1조, 2조, 3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해. 일단 분할의 개념은 조가 이름이 없는 조야. 그냥 야 2조, 2조, 2조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조끼리 구분이 안 되는 게 그냥 분할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보자. 서로 다른 종류 7개 아이스크림이 있어. 그거를 1개, 2개, 4개의 세 묶음으로 나눠요. 세 조로 나누라는 얘기지.
개수가 꼭 똑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출제자가 저렇게 나누래.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럼 나눠. 7개 한 조, 2개 한 조, 4개 한 조야. 그러면 처음 7개 중에 몇 개부터 뽑아? 한 개부터 뽑아. 분할 문제는 순서대로 하나씩 풀면 돼. 별거 없어. 야, 첫 번째 조 만들자. 7개 중에 몇 개 뽑아? 한 개 뽑아.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남은 게 몇 개야? 6개지. 한 개 뽑았으니까 6개 남았지. 그 6개 중에 몇 개 뽑아? 2개 뽑아. 62. 안 끝났어. 이제 남은 게 몇 개야? 4개. 4개 중에 몇 개 뽑아? 4개 뽑아. 참고로 NCN1이거든. 외워도 되고 그냥 팩토리얼로 계산해봐도 1이 나와. 안 외워도 돼. 근데 이걸 외웠더니 애들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 쌤, 이거 곱하기 1이니까 안 써도 되죠? 안 돼! 여기는 안 돼. 분할할 때는 NCN, 마지막 녀석을 생략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럼 이유는 좀 이따 알려줘. 일단 안 돼부터 시작이야. 1이어도 꼭 써. 마지막은 꼭 1로 끝나거든? 그러면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생략하지 마. 자, 그러면 곧 이유를 밝혀줄 거야. 이거는 내가 만들어야겠다. 자, 이번에는 7개를 다르게 해볼게. 7개를 2개, 3개로 나누세요. 3조로 나누세요. 그랬어. 그럼 7개 중에 몇 개 뽑았어? 2개 뽑았지. 그치? 5개 중에 몇 개 뽑았어? 2개 뽑았지. 그 다음 남은 3개 중에 몇 개 뽑았어? 3개 뽑았지. 아까는 이게 끝이었거든? 지금은 이게 답이 아니야. 왜냐면, 잘 봐. 둘 숫자가 어때? 똑같지. 아까는 1, 2, 4니까 똑같은 게 없었지. 분할할 때 똑같은 개수가 있다면 반드시 그 개수 팩토리얼 나눠줘야 돼. 이게 분할의 어려운 부분이야. 개수가 똑같은 조가 있다면 반드시 똑같은 숫자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한 번 더 보여줄게. 6개를 둘, 3조로 나누세요. 그랬어. 그러면 6개 중에 2개 뽑아. 4개 중에 2개 뽑아. 2개 중에 2개 뽑아. 근데 똑같은 숫자가 몇 개야 지금? 3개지. 나누기. 제발 쌤 나누기 2팩은 2니까 그냥 2 해도 되죠? 하지 마. 그러다가 여기 나누기 3 한다니까. 팩토리얼이 중요한 거야. 분모에 팩토리얼이 들어가야 돼. 분할할 때는 나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언제? 개수가 똑같은 조끼리는 반드시 나누기 팩토리얼이 들어가줘야 돼. 2번 똑같아? 나누기 2팩. 3번 똑같아? 나누기 3팩. 4번 똑같아? 나누기 4팩. 자, 요게 분할의 어려운 부분이야. 같은 개수가 있을 때 주의할 거. 그죠? 같은 개수가 있을 때 주의할 거. 분할. 자, 298번. 별표를 하나 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분할을 이제 열심히 훈련을 시켰어. 야, 나누기 들어가야 돼 하고 열심히 가르쳤어. 학생들이 이제 연습을 하겠지. 테스트에 대해 내겠지. 잘 풀어. 내가 볼 때 이제 분할 이해했네. 내가 테스트 보면서 이제 느끼거든. 선생님 테스트 점수를 종종 자주 봅니다. 잘 풀고 있는지 어려워하는지. 근데 잘 풀었는데 분할 문제가 시험에 딱 나왔어. 근데 엄청 틀려갖고 온 거야. 분할 문제를 애들이 특정 학교, 그러니까 특정 문제를 엄청 틀려갖고 왔어. 그게 이 문제. 왜 틀렸는지 볼게. 내가 이걸 왜 틀렸지? 분할을 내가 그렇게 많이 출제했고 내가 분할 문제는 다양하게 풀렸는데 왜 이걸 못 푼 거야 하고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이고야 그렇구나 좀 이해가 되긴 됐어. 왜 못 푸는지. 자, 처음으로 잘 봐. 7개를 똑같은 접시 3개에 나누어 담으라고 했거든. 그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3조로 나누라 말하고 똑같거든. 여기서 똑같은 접시는 이 똑같다는 말은 왜 들어가냐면 이름 없는 조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조끼리 구분이 안 된다고 하듯이 접시끼리 구분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근데 아까 문제는 몇 개라고 딱 알려줬지. 근데 여기서는 몇 개씩 담으라고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내가 스스로 나누거든. 근데 학생들은 풀어본 것만 우리 연습하잖아. 학생들은 변형되면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거의 다 틀렸더라. 한 5명 중에 1명 맞췄어. 그 한 명은 근데 수학 잘하는 거야, 솔직히.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한다는 건 사고력이 좋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이 유형을 꼭 가르쳐야지 하고 선생님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문양고였던 것 같은데 출제가. 자, 그러면 7개를 하나, 둘, 세 조로 나눌 거야. 그럼 이거를 개수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야. 그럼 개수를 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 1개, 2개, 4개 이렇게 막 하지 말라 그랬지. 뭐부터 해야 돼? 최소 1개씩은 들어가야 되는데 1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경우. 그 다음 앞에 1로 고정하고 2개, 4개. 앞에를 고정하고 뒤에만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1, 3, 3. 자, 여기서 선생님 1, 5 하면 1, 5, 1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하지 않아. 똑같아. 그럼 똑같은 거야. 조와 조는 순서가 없는 거야. 부동 방향만 지켜주면 바꿀 필요가 없어. 자, 조나누기 할 때는, 분할 문제 풀 때는 순서 바꿈을 하지 마라. 결과가 똑같은 거야, 이거는. 자, 따라서 1, 2, 4, 1, 3, 3. 더 이상 하나씩 주다가 3을 더 이상 줄 수가 없어. 숫자를 더 주면 이 부동부가 깨지니까. 따라서 1은 끝나는 거야. 자, 1이 끝났으면 이제 뭘로 시작해야 되더라? 그렇지. 2로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3이 된다.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숫자를 넘길 수가 없지. 그리고 3으로 시작하는 것도 해야 돼. 안 돼. 3으로 시작하면 3, 3이 시작인데 뒤에 1이 되니까 부동호가 깨지니까 경우는 몇 가지야? 4가지 경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4번 풀어야 되거든. 일단 4번 푸는 건 솔직히 열심히 하는 애들 다 맞출 수 있어. 중요한 건 뭐야? 경우 나누기를 스스로 할 수 있냐 없냐가 실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문제다라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문제집에 없는 이런 사고력 문제를 딱 예리하게 찔러주셨어.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7시 1, 6시 1, 5시 5 똑같은 게 몇 개야? 2개지? 나누기 몇 팩? 2팩. 자, 두 번째 문제 7시 1, 6시 2, 4시 4 똑같은 거 있어 없어? 없어. 나누기 없어. 세 번째 문제 7시 1, 6시 3, 3시 3 똑같은 거 몇 개? 2개. 나누기 2팩. 2, 2, 3 7시 2, 5시 2, 3시 3 똑같은 거 2개. 나누기 2팩.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지. 경우끼리 무슨 법칙? 그렇지. 덧셈으로 끄져야 되는. 자, 시간도 좀 걸린다고 봐야지. 자, 경우 나누기 핵심이다. 7 정도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숫자가 좀 크게, 너무 커지지 않게 노력을 한 거야. 경우가 너무 많지 않게. 아마 예상 시험제는 7, 6, 5 정도 나오지 않을까? 3조로 나눈다면? 물론 2조로 나누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건 뭐야? 300번은 어색하네. 자, 300번 제외합니다. 300번은 안 풀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고3이라고 써있죠? 고3 문제를 여기다 넣었어. AI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재미난 일을 이번에 거의 검색만 해보다가 이미지 만드는 게 거의 처음 시도해봤는데 블로그, 우리 학원 블로그 가끔 글 쓰거든. 자주 안 쓰지만 가끔 쓰거든. 시간이 여유 있을 때. 그래서 사진이 필요해서 내가 항상 이미지를 딱 그려달라고 했는데 어떤 학생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어. 되게 실사처럼 잘 그려주더라 요새는. 퀄리티가 되게 좋아졌어. 근데 밤에 불 끄고 자고 하고 소리를 질렀어. 깜짝 놀래갖고. 그 아이가 손이 3개야. 책상에 앉아있는데 손이 3개야. 너무 무서운 거야 순간에. 그걸 처음에 모르잖아 이렇게 무심코 보니까 그치? 와 되게 실물 같다 깜짝 놀랐지. 오른손이 2개더라고. 펜도 잡고 있고 턱도 개고 있어. 오른손 AI가 아직 오류가 많아 아직은. 스스로 우리 인간이 해야 돼. 어쩔 수 없지.
너처럼 얘도 지금 교재를 만들 때 조금 어색한 문제가 있습니다. 엉뚱한 도사 문제를 가져왔지. 자, 이제 분할이 끝났고요. 마지막 개념. 오늘의 마지막 개념이야. 분배. 분배. 여러분 분배한다는 말 들어봤지? 그러니까 분할하고 엮지마. 전혀 다른 개념이야. 분할은 조나누기. 조나누기. 이름 없는 조나누기. 분배는 일단 나누어준다. 괜찮지? 나누어준다. 분배한다. 나누어준다. 자, 그 다음 또 똑같은 말. 이름 짓기. 우리 아까 조에 이름이 있어서 없었어? 없었지? 그 조에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그걸 분배라고 해요. 선생님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잘 봐. 잘 봐. 너무 다른 거 아니야? 2권, 3권, 4권 이렇게 분할을 했어. 일단 분할을 했어. 분할한 다음에 3명에게 나눠주래. 나눠주래. 그럼 그게 분배거든. 자, 잘 봐. 3명을 내가 A, B, C라고 해. 3명은 당연히 같은 3명이야, 다른 3명이야? 당연히 다르지. 자,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나눠주려면 이 2권을 이 3명 중에 하나한테 나눠줘야 되지. 그럼 2명을 나눠주는 방법 몇 가지야? 3가지지. A한테 줄래? B한테 줄래? C한테 줄래? 맞아? 그 다음에 3권을 나눠주는 방법 몇 가지야지? 2가지야. 왜? 같은 사람이 또 가져가면 안 돼. 3명한테 나눠준다고 그랬으니까. 한 명이 한 조씩 가져가야 돼. 따라서 얘는 2가지. 그래서 나눠줬어. 나머지 4권은 누구한테 줘야 돼? A한테 줘야지? 따라서 얘는 한 가지야. 연달아 일어났으니까 곱법칙. 이게 바로 분배를 계산하는 거야. 3이 3이 바로 분배의 개수다. 자, 분배는 나눠준다. 의 개념이야. 근데 선생님, 이름 짓기라고 왜 똑같아요? 잘 봐. 2권을 2권, 3권, 4권에다가 이름을 지어줄 거야. A조, B조, C조. A조, B조, C조라고 이름을 지을 거야. 그래서 얘를 B조, 얘를 C조, 얘를 A조라고 이름 짓는 거야. 이렇게 이름 짓는 거랑 나눠주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개념. 이름이 곧 나눠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인 것 같지만 이게 둘 다 분배다. 분배. 자, 그래서 저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일일이 숫자를 써서 계산해주면 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럼 이 문제를 풀어야지 않아. 그 문제 시나리오가 어떻게 돼? 처음부터 읽을게. 9번을 둘, 셋, 넷으로 나누어. 여기까지가 분할이다. 그 다음에 나눠준다. 분배다. 이렇게 분할과 분배가 연결돼서 주로 출제가 된다. 이게 더 헷갈려요. 하지만 분할과 분배가 연결은 되지만 다른 개념이야. 아예. 분할은 조나누기, 분배는 나눠주는 문제. 이름 지어주는 문제다. 자, 따라서 분할부터 풀자. 분할은 9개 중에 2개 골라. 7개 중에 3개 골라. 4개 중에 4개 골라. 똑같은 숫자가 없으므로 나누기는 없어. 분할 끝난 거야. 그리고 분배. 분배는 아까 그림에서 위에서 보여줬다. A, B, C 중에 선택하는 방법 3가지, 2가지, 1가지. 이게 분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분할과 분배는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곱법칙으로 처리를 해주면 된다. 자, 분할과 분배는 곱법칙으로 처리해주면 된다. 자, 한 번 해갖고 좀 별별별 할 거야. 또 보여줄게. 303. 읽어봐. 뭐라 써있냐? 벨베를 한번 그림 그려볼까? 이렇게 돼 있겠지. 6명이 2명씩 3개 층에서 내리래. 이제 그러면 일단 6명을 2명씩 분할해야 돼. 둘. 따라서 6C, 4C, 2C, 가로로 쓸 걸 내가 세로로 쓴 것 뿐이야.
두 명으로 분할해야지 이렇게. 나누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나누기 얼마? 3팩 해야지. 나누기 3팩 해야지. 세 개가 똑같으니까. 여기까지가 뭐 한 거야 나 지금? 분할하는 거야. 아직 아무도 안 내렸어. 그냥 두 명씩? 그럼 그 두 명씩을 어떻게 짜야 될까를 구성하는 거야. 두 명으로 조만 나눴어. 분할만 했어. 자 이제 이 둘을 여기다 옮겨 쓸게. 두 명. 이렇게 세 조가 있는데 여기 층이 이렇게 6개가 있어. 그럼 이 한 조씩 한 개의 층을 선택해 주면 돼. 그치? 자 그런데 6층에서는 여기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6층에서는 아무도 내리지 않는다. X표. 근데 이 문제는 살짝 오류야. 왜 오류냐? 1층에서 내리지 않는다고 써줘야 돼. 물론 1층에서 타서 1층에서 내린다 이상하잖아요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 1층에 탔다가 무언가 놓고 온 게 생각나서 다시 1층에 내려서 좀 다시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릴 수 있다는 얘기야 보통은. 그래서 그런 질문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1층은 내리지 않는다고 가정할게. 실제로 이 문제도 좀 만들어져 있는 거야. 단 1층에서 내리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써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조가 선택할 수 이제 잠깐만 분할을 여기 한번 풀었잖아. 분할 여기 풀었어. 이제 분배를 풀 거야. 분배. 첫 번째 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렇지, 4가지. 이런 식으로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 4가지. 아예 엑스펜 지워버릴까? 보기 좋게. 더 잘 보이지? 자, 우리는 지우개를 활용하면 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야? 3가지. 마지막 조는? 그렇지. 분할, 분배. 무슨 법칙? 법칙. 끝. 자, 분할, 분배 문제를 계속해서 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다. 자, 우리 아까 리그전 시합수는 뭘로 풀었지? NC로 풀었지. 이번에는 토너먼트야. 줄다리기 할 때 이런 그림 많이 본 적 있지? 야, 우리가 몇 번이랑 1회전이야? 막 이러면서 보면서 웅성웅성하는 기억이 있을 거야. 자, 토너먼트는 한 번 떨어지면 끝 하는 게 토너먼트지. 자, 토너먼트 시합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 토너먼트 대진표를 짜는 방법이 몇 개냐는 거야. 이번에는 대진표의 개수야. 질문 좀 달라. 대진표의 방법의 수. 되게 다양한 대진표가 있겠지. 그치? 10개의 팀이 있어. 10개의 팀이 있어. 그럼 이 대진표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진표 문제는 철저하게 분할. 대진표는 그냥 분할이야. 분배 없어. 그냥 분할이야. 간단해. 대진표는 분할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분배도 없어. 그럼 어떻게 분할하는 거냐? 위에서 아래로 분할해주면 돼. 잘 봐. 처음에 10개 팀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 여기서 이 지점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아니? 양쪽으로 갈라지지. 이 갈림길이 분할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갈림길이 분할하는 지점이다. 자, 10개의 팀이 왼쪽으로 몇 팀, 오른쪽으로 몇 팀 와야 돼? 밑에 글 읽으면 알 수 있어. 그렇지. 다섯을 분할해야지. 맞니? 자, 따라서 이 첫 번째 별표는 10, 15, 5, 15 나누기 몇 회? 2회. 똑같은 두 개니까. 자, 그 다음에 대진표가 계속 내려와서 걸림길. 맞지? 또 분할이 발생하는 거야. 두 번째 분할이야. 그럼 왼쪽으로 몇 팀 가야 돼? 오른쪽으로 몇 팀 가야 돼? 왼쪽으로 둘, 오른쪽으로 셋 와야지. 밑에 대진표를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별표 부분은 5개의 팀을 여기다 쓸까? 52, 33. 이번에는 둘, 셋이니까 똑같은 숫자가 없어. 나누기가 없어. 연달아 일어나니까 역시 곱법칙이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더니 선생님 여기서 갈림길이 또 있어요. 몇 개야? 한 개지.
한 개의 항량은 계산하지 않는다. 왜? 자, 이 부분을 왜 계산하지 않는지를 보여줄게. 두 개 중에 한 개 뽑아, 한 개 중에 한 개 뽑아, 나누기 똑같은 게 두 개니까 2팩이야. 계산하면 1이야. 야, 당연히 A와 B가 시합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 두 명을 분할해서 뭐해? 어차피 걔네들이 둘이 시합하는 거야. 맞아? 대진표를 봤더니 A번, B번. 다음날 B번, A번으로 바뀌어있어. 야! 대진표가 바뀌었어!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같은 대진표야. 의미가 없지. 이미 마지막 둘은 자동으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계산해도 한 가지니까 아예 마지막 두 명 분할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하기 괜찮아. 갈림길이지만 계산하지 않는다. 자, 다음 갈림길을 보자. 또 어디 있어? 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갈림길이 있어. 그지? 왼쪽으로 몇 개? 두 개. 오른쪽으로 한 개. 그럼 세 번째 별표는 세 개 중에 두 개 뽑아, 한 개 중에 한 개 뽑아. 자, 마지막 두 개만 안 하는 거야. 이건 세 개이기 때문에 꼭 해야 돼, 분할을. 자, 그럼 이쪽 대진표는 끝난 거야. 이제 오른쪽. 계속 이어서 가야지. 또 이렇게 내려왔어. 갈림길이 나타났어. 몇 팀 오른쪽에 해야 돼? 왼쪽에 세 팀, 오른쪽에 두 팀이지. 그럼 또 53, 20. 자, 분할했지.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세 팀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또 갈라지는데 왼쪽으로 한 팀, 오른쪽으로 두 팀으로 갈라져야 돼. 그래서 마지막 31, 22까지 분할하면 나누기는 없지. 똑같은 숫자는 5, 5밖에 없었네. 나머지는 숫자가 달랐네. 하지만 대진표 그림에 따라 매번 바뀌기 때문에 열심히 잘 확인해야 돼. 똑같은 게 개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야 실수 없이 풀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끝났고 위에 오른쪽 두 팀 내려오면 X표는 할 필요 없으니까 미리 X표 쳐놨으니까 더 이상 분할이 없다. 끝났다. 자, 다시 대진표, 토너먼트 대진표를 만드는 방법은 두 글자로 뭐다? 분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분할이다. 그냥 끝. 원래 끝. 나머지 두 명은 할 필요 없다. 남은 두 명은 분할을 하지 말자. 어차피 1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개념입니다. 자, 행렬이 몇 번까지 봅시다. 360. 오케이, 360까지 있으니까. 행렬은 어렵지 않습니다. 몇 문제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기초 개념만. 다음 시간에 이 책 진도를 마무리를 확 해버릴 거야. 이제 학교 프린트 빨리빨리 갖고 오는 게 좋을 거야. 학교 프린터 없는 사람들은 교재, 다음 교재, 교과서라든지 또 내가 준비해야겠지.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책 검사를 해서 제출을 해서 다 된 사람은 내가 다음 교재를 넘어갈 거야. 다들 운영은 학교 프린트 나왔나? 전기가 아직 하나도 안 났어? 오케이, 이제 나올 거야. 자, 행렬은 뭐냐면 행렬은 그냥 여러 가지 도표를 이렇게 간단히 만든 거야.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이 있고 학생 A가 있고 학생 B가 있어. 얘가 뭐 70점, 60점, 100점 맞았어. 80점, 80점, 7점 맞았어. 이런 거를 행렬로 붙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데이터를 쓴 거야, 데이터. 도표를 데이터로 옮긴 게 행렬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얘 이름이 행렬이잖아. 그치? 행렬. 자, 이게 몇 행이야? 2행이지. 행이 가로인 거 알고 있지? 시 읽어봤지? 시. 그 다음에 행이 아닌 걸 세로를 뭐라 그래? 열이라고 그래. 그래서 행열이야. 그래서 2행 3열을 우리는 수학에서는 2 곱하기 3행열이라고 그래. 반드시 순서가 행이 먼저 나와야 돼. 이름이 행열이니까. 열행 안 돼. 행열이야. 그리고 얘를 문자로 표현하면 6개의 자리가 있지. 얘가 몇 행 몇 열이야? 1행 1열이지. 따라서 A11이라고 표현한다. 1행 1열 성분이라고 표현해. 얘는 1, 2, 얘는 1행 3열, 얘는 2행 1열, 얘는 2행 2열, 얘는
2행 3열. 자, 이게 행렬의 문법이야. 문법. 자, 2행의 모든 성분의 합과 3열의 모든 성분의 합이 같다. 2행 어디 있어? 2행. 3열 어디 있어? 1열, 2열, 3열. 3열. 두 성분이 어떻다고 서로 합이 같다. 끝. 굉장히 쉬운 문제야. 행렬은 개념을 잘 알면 가장 쉬운 단어야. 자, 물론 행렬에 심한 문제가 없어요. 만들면 존재해 얼마든지. 행렬도 사실은 선생님 머릿속에는 굉장히 고난도 문제들도 많이 존재하긴 해. 그런데 행렬은 요번에가 부활한 게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행렬이야. 그래서 행렬이 사라졌다가 다시 교과서로 복귀한 지가 2일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렵게 안 되실 가능성이 높다. 내 생각에는 젊은 수학 선생님 있지? 중에는 학교 다닐 때 행렬을 안 배우는 선생님이 될 수 있어. 진짜. 나는 배웠어. 나는 배웠고, 나는 너무 옛날에 배웠고, 행렬을 막 가르치다가 어느 날, 이제부터 교과과정에서 행렬을 뺄게요. 행렬이 사라졌어. 한 10몇 년 전에. 그러고 나서 요번에 10몇 년 만에 복귀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반가워하지만, 그 10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행렬을 본 적이 없는 거지. 물론, 대학 가서 배울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수학과나 이런 데 가면. 근데 그 전공이 아닌, 수학 전공이 아닌 사람들은 못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문과 쪽 특히. 수학을 아예 안 하는 대학 중에. 신기하지? 근데 수학 선생님들은 배웠을 거야.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안 배웠을 거야. 자, 그럼 요건 또 뭐냐? 3,2 성분을 구하래. 이게 뭐냐면 A, 3, 2를 구하라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3행 2열 성분을 구하라. 3행 2열 성분. 따라서 1행, 2행, 3행 1열, 2열. 따라서 3행 2열을 내야. 답은 9가 되겠지. 행과 열을 순서대로 읽을 줄 알면 된다. 별거 없다. (316번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316번까지가 숙제입니다. 자, 조금 어렵게 되면 이 정도예요. 조금 어렵게 되면 이 정도. 좀 개수가 많네. 개수가 많아. 4 곱하기 4야. 그럼 나는 문제를 바꿀게. 안 되나? 안 되는구나. 되네. 3 곱하기 3 행렬로 바꾸겠습니다. 3 곱하기 3 행렬인데 이 조건은 똑같이 가져갈게. 그럼 3 곱하기 3이니까 3행 3열이야. 나 써볼게.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자, 이렇게 다 썼습니다. 일단 이렇게 표현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성분을. 이렇게 한 다음에 AIJ는 마이너스 AJI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 1, 2는 마이너스 A 2, 1이다. 이런 뜻이거든. 예를 들면 자, 근데 출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러거든. 합을 얘를 옆으로 싹 이항하니까 이렇게 되네. A1이랑 A2를 더하면 어떻게 돼? 0이 되네. 따라서 A1이랑 A2를 더하면 0이 되니까 지워도 되겠지. 어차피 다 더하는 거니까 목적. 근데 이것만 했으면 예를 든 건데 이건 어때? 14, 3일. 그러면 A14 더하기 A31은 얼마가 돼? 0이 되네? 13과 3일을 더하면 0이 되네? 이런 식으로 하면 2, 3과 3일을 더하면 얼마야? 0이 되네? 맞아요? 자, 그럼 남은 게 얘네들이야. 똑같은 숫자 1, 1, 2, 2, 3, 3만 남았어. 그럼 또 여기다가 1, 1을 집어넣어. 는 마이너스 A 이항하니까
0이네? ij에 1, 1을 넣었더니 a 1, 1이 0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겠지. 자, 따라서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인지가 나왔지. 근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서술형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증명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내가 보여준 것처럼. 자, 선생님은 이걸 이대로 풀지 않고 오히려 더해서 여기다를 이용했습니다. 여기다가 더한 것이 여기다. 이걸 이용하니까 3개 빼고 다 지울 수 있었어. 나머지 3개는 똑같은 숫자를 넣어서 찾았습니다. 1, 1, 2, 2, 3, 3을 넣어도 됩니다. IJ 자리에. 자,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216번까지 숙제입니다.